이번 작품은 향환이라는 전시 작품입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향화는 불전에 향을 피우는 그릇을 말합니다. 나팔처럼 벌어진 받침에 밥그릇 모양의 몸체, 원반 모양 입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술이라고 표현한 향환의 주둥이 부분엔 전이라고 하는 원반형 테두리가 있습니다. 몸체는 너비와 높이가 대략 20cm 정도로 비율이 거의 같아 균형 잡힌 비례 감각을 보여줍니다. 받침은 몸체 밑에서 잘록해졌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게 퍼지는 형태로 제일 밑굽의 너비는 몸체와 비슷합니다. 무언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감상은 끝났습니다. 작품 감상이 듣는 것만으로 끝난다니 생소하지 않나요? 전시는 봐야 한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을 감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보고, 들으며, 냄새를 맡고, 맛보고, 만져보기도 합니다. 작품을 관람하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의 예시처럼 청각 또한 예술을 감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외에도 촉각, 후각, 미각 등 감상의 방법은 점점 다양해집니다. 여기 서울공예박물관에서도 눈뿐만 아니라 귀로 또 손으로 예술을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자들과 함께 이곳의 음성 해설 관람과 촉각 관람을 한번 경험해 볼까요? 어서 오세요. 현재 위치한 전시 이동 지금 2층에는 전시 이동 고대에서 2층에 대한 고려시대에 내용이 나오고 이르기까지 있고, 이 인류가 전시에 자연 대한 소재를 이용하고 그 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공예를 내용이 나오고 발전시켜 있습니다. 나간 과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 전시장 내부는 밝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어 무척 안정감을 줍니다. 벽면의 안내문 글씨는 하얀색으로 선명하고 해당 전시 공간마다 주요 유물의 문양을 금색 2층 또는 전시장 내부가 은색으로 그려 회색으로 칠해져 조화롭게 있다, 꾸며져 이런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왼쪽 벽을 따라 직진해 통로를 벗어나세요. 센서가 감지되어 음성 안내가 나오는 위치에서 3시 방향에 금속봉의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GPS가 수신되는 공간으로 왔고요. 제가 이동함에 따라서 새로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1시 방향에는 세로로 긴 유리장 안에 청동 은입사 향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이 끝난 후에 지금 1시 방향에 유리장 안에 금속 향환이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 향환에 대한 지금 설명이 향환은 나오고 불전에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릇을 말합니다. 나팔처럼 벌어진 받침에 밥그릇 모양의 몸체, 원반 모양 입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체는 너비와 높이가 대략 20cm 정도로 비율이 거의 같아 균형 잡힌 비례 감각을 보여줍니다. 받침은 몸체 밑에서 잘록해졌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게 퍼지는 형태로 제일 밑굽의 너비는 몸체와 비슷합니다. 해당 전시장에서는 음성 해설을 들으며 동시에 전시된 유물을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유물의 2분의 1 크기로 제작된 모형과 그 틀, 재료의 질감까지 더욱 자세하게 느껴집니다. 촉각 체험 모형이 마련된 테이블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점자 해설, 거푸집 실물, 거푸집으로 주물을 떠서 만든 금강용 재현물 실물, 금동 제품을 만들기 위한 구리, 주석, 청동 등 실물 재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각장애인용 음성해설 기기입니다. 지금껏 소개된 음성해설이나 촉각관람은 원래 예술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되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음성 수신기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바닥에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에 음성 수신기 표시가 있는 곳 근처에 가면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전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시설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관람의 방식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예술 감상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공예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촉각 체험 존들은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보다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그 높이는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모든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더라도 보기 쉬운 휠체어에 맞는 높이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나 또 일반 관람객분들도 이 촉각체험 관람존을 잘 이용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형 키오스크 화면은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전맹인 분들이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고 해서 대형 화면을 통해서 고화질로 촬영된 유물들을 실제로 내가 유물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수신기를 꽂고 전시를 관람해 보았을 때 해당 전시관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고 분위기가 어떠한지 청각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이니까 되게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전시된 유물에 대한 묘사도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새겨진 문양은 어떻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한 목소리를 통해서 감상을 해보니까 더욱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다채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서울공예박물관의 상설전시관에서 관람을 했었는데 특별전시관에는 해당 음성 해설과 촉각 관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람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새롭게 전시되는 작품도 다양한 감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음성 해설과 촉각 관람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시한 또 다른 감각을 통한 관람이라는 가능성은 모두에게 저마다의 새로운 감상을 가능케 합니다. 더 이상 눈으로만 봐야 한다던 경계선에 몸도 마음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맞지만 이것이 오직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용 편의 지원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관람 방식일 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관람 방식은 저마다 감상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라는 이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맨 처음 아무 정보 없이 작품 해설을 들려드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이것이 그저 하나의 관람 방식일 뿐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관람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도 관람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생각, 그것만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그저 자신이 지닌 다양성에 맞게 관람한다는 인식, 그러한 문화와 제도의 확산, 모두를 위한 접근성은 점차 그렇게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